145쪽에 4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함수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함수의 종류는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예요.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인데, 첫 번째로 볼 건 1대1 함수죠. 당연히 중요한 함수겠지? 이렇게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정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항상 또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선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은 봅시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대. 이때 이 정역의 원소 x1이 정역의 원소고 x2도 정역의 원소일 때, 이렇게 x1이 x2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인 fx1과 fx2도 다르게 나오는 함수, 이걸 1대1 함수라고 부르고요. 1대1 함수. 근데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이 친구의 대우를 살펴보시면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주로 표현하는 건 이 방식이고요. 가끔가다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걸 잘 못 알아차리지 애들이. 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선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함수가 있는데 뭐 그래프를 그려봤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래. y는 fx.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 이 점에서의 함수값,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다 k로 똑같죠. 이게 x1, x2, x3인데 함수값이 모두 같아버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대.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각각 하나씩만 대응되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1대1 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항상 교점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닌 함수들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네. 함수 fx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근데 1대1 함수인 이 밑에 있는 함수 fx는 계속 증가만 하잖아, 이렇게.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항상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이것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 존재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2학년 가면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지점을 극점이라 그러는데 그 극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가 1대1 함수 그래프가 된다. 1대1 함수는 무엇이다? 정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른 함수. 그래프상으로는 계속 전 구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밑에 1대1 대응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얘도 함수 fx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죠.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 첫째, 이게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가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1대1 함수이기도 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더 필요한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얘를 표현하자면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했지. 이렇게.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치역은 y일 거 아니야. 공역은 y일 거 아니야. 그럼 치역은 지난 시간에 조건제시법을 알아두라 그랬죠. 함수 fx의 함수값이 원소인데 이 x는 정역의 원소여야 돼. 정역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역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1, 2, 3이고 1, 2, 3, 4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f가 있대요. 근데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이 1로 갔대. 이렇게 1, 2, 3 정역에 있는 원소 1, 2, 3이 다 다른 걸로 대응됐으니까 얘는 1대1 함수이다. 이건 성립하겠죠. 그치?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얘는 1대1 함수야, 일단. 근데 중요한 건 공역은 1, 2, 3, 4라는 집합인데 치역이 1, 2, 3이잖아. 근데 치역하고 공역이 다르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라고. 그러면 하나 더 볼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걸 g라고 합시다. 2, 3이고 얘도 1, 2, 3이래. 이렇게 있는데 1은 1로 2는 3으로 3은 2로 갔어. 그럼 일단 얘 1대1 함수지. 그죠? 그런데 얘가 공역이 원소가 1, 2, 3인데 치역도 1, 2, 3이잖아. 그럼 얘 치역하고 공역도 같잖아.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1대1 대응이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함수의 합성에서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근데 그 역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해요. 1대1 대응이내만 역함수를 갖는 거지. 여기 다 적어 놓읍시다, 미리. 역함수가 존재라고 적어 두자고요. 나중에 역함수 할 때, 이게 왜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를 갖는지 그때 가서 내가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을 찾으세요, 이 말이나,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찾으세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 돼요. 왜냐면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뭐 그래프 개혁이 있는데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함수도 그래프 모양이 1대1 함수랑 비슷할 거라고. 계속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할 거라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x에서 y래. x는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y도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첫 번째,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랑, 두 번째, 이렇게 그려지는 애 두 개를 봅시다. 근데 두 함수 다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둘 다 1대1 대응,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쵸? 근데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치역의 원소들은 Y축에 있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1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다 증가만 하긴 하는데 Y 값들은 다 0보다 큰 값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럼 이 실수 전체 집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게 된다고. 근데 2번도 일단 1대1 함수죠. 근데 얘 y 값들이 다 y축에 다 분포해 있죠. 이렇게 쭉.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가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그려지려면 그래프가 y축을 다 덮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1대1 함수도 당연히 중요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3번 항등함수가 있죠. 이게 몇 쪽이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46쪽에. 항등함수는 식으로 쓰면 fx는 x 이걸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아니면 y는 x. 그러면은 f1은 1이고 f2는 2고 fk는 k로 가겠지.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상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라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10은 10으로,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100으로.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fx는 x 이게 항등함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길이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요. 항등함수는 당연히 중요해.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역함수 배운다고 그랬잖아. 1대1 대응일 때. 그 역함수가 바로 이 항등함수인 y는 x에 대칭이동시킨 게 바로 역함수거든요. 당연히 항등함수도 중요한 함수겠죠. 함수 자체는 쉬운 함수인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값이 일정해. 대응표로 치면 모든 정역의 원소 하나로 다 몰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10 이런 애들. 그럼 얘는 y 값은 10으로 일정한 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봅시다. 이게 뭐냐면 증가라는 뜻은 이거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그래프로 치면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근데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잖아.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감소는 x가 감소할 때, 증가할 때 y는 오히려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면 x값이 커질 때 y값은 오히려 작아지잖아. 이걸 감소함수다 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1이 x2보다 클 때 이게 x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x1이고 여기가 x2야. 그럼 얘는 fx1이 fx2보다 값이 작죠.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면 오히려 fx1이 값이 더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fx1이 fx2보다 큰 게 되겠죠. 즉 x1이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도 역시 작게 나오면 얘가 증가 함수다 라는 뜻이 된다고. 반대로 x1이 x2보다 작은데 함수값은 오히려 f1이 크게 나오면 이게 감소 함수이다 이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주기도 가끔 하는데 주로 요 명제를 이용해서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을 때 증가함수 찾으라는 거구나 감소함수 찾으라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이게 뭐였더라 정도면 안 돼. 보고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대칭함수와 추계함수예요. 얘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첫 번째, 함수 fx가 있어.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얘를 y축 대칭시키면 x보호가 바뀌니까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지. 근데 만약에 fx하고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면 이 fx를 y축 대칭 시켜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려면 이 함수 fx가 애초에 y축 대칭꼴로 그려져 있어야 이 y축으로 이렇게 대칭시켜도 식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x가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게 주어지면 이게 바로 y축 대칭이구나 이 뜻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y축 대칭 함수라고도 하고 이걸 우함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짝함수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래.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되죠. 이거 둘이 같지 않지? 그럼 얘 y축 대칭 함수가 아닌 게 돼요. 근데 fx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둘이 똑같네? 그러면 얘 y축 대칭 함수다가 되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가 뭐냐면 다항함수 중에 함수 중 항이 얘처럼 짝수차항하고 상수항만 존재하는 애. 그럼 짝수차항이면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무조건 그냥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쵸? 중에 차항과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게 바로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y는 fx가 있어. 이걸 원점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y는 fx를 원점 대칭 시킨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fx가 얘를 원점 대칭 시킨 함수랑 같아버리면 원점 대칭 시켜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애초에 얘가 그래프가 생겨먹기를 애초에 원점 대칭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야지. 그래야 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아 이게 원점 대칭이다 이 뜻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써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이다 라고 쓰기도 한다. 근데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거나 아니면 그냥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게 나오면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D함수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홀함수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근데 대충 이게 왜 짝함수라고 하는지 홀함수라고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봐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래.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이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로 마이너스 fx랑 같죠. 원점 대칭 함수네. 그치? 홀수창만 존재하면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다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함수 중 홀수창만 존재하는 애. 상수항 있으면 안 돼요. 홀수차 아이고 그죠? 홀수차 항만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홀수차 함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부호만 바뀌잖아.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라고 대표적인. 그리고 세 번째 f의 a 플러스 x가 f의 a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x 이퀄 a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함수가 대칭축이 x는 a면 이런 식으로 x는 a의 대칭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a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은 a 플러스 x겠지. 또 a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이 a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x 이퀄 a의 대칭이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식이 x 이퀄 a의 대칭인 함수라 이 뜻이 된다. 근데 이 식에 x는 f의 a 마이너스 x잖아. 그치? 특징이 이거예요.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 대입하면 2a가 되잖아. 이거 절반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라고. 얘를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대입해봐 여기. 그러면 얘는 f의 2a 플러스 1이 x가 될 거고요. 잘못 넣었다. x 대신에 a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잘 안 쓰는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대입하면 얘는 f의 2a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대입하면 a는 소거되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fx 이렇게 되겠지. 얘도 x는 a의 대칭인 함수라고요. fx가 f의 2a 마이너스 x랑 같다. 얘도 x 이퀄 a의 대칭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fx가 f의 x 플러스 p랑 같대. 세 번째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 세 번째 거는 괄호 안에 걸 더하면
이렇게 더해주면 각각 다 2a라는 상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상수의 절반이 대칭축이 됐잖아. 근데 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더하면 식이 돼요. 2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f의 x 플러스 3이랑 같아. 그럼 x-1 집어넣으면 f1이 f4랑 같은 게 되지. 근데 여기 또 4를 대입하면 f4는 f7이랑 같은 게 되거든. 또 7 대입하면 f7은 f10이랑 같죠. 이렇게. 그럼 0 대입해보면 f0은 f3이랑 같을 거고요. 또 3 대입해보면 f3이 f6이랑 같잖아. 느낌이 오니? 이게 값이 3마다 같은 값이 나오죠. 3을 주기로 같은 값이 반복돼서 나오잖아.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고 같은 값이 반복되는 함수. 그럼 얘는 fx가 fx 플러스 p랑 같다 이 말은 얘는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예요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상황이 다르지. 3번, 4번 조심해야 돼. 3번은 괄호 안에 거리끼리 더하면 상수가 나오고 4번은 더하면 식이 나오죠. 그리고 주기함수는 나중에 수학 1 배울 때 삼각함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근데 그 삼각함수가 바로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에 있다고. 주기함수도. 뭐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x는 a의 대칭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y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3번이나 y축 대칭으로 그려지기도 하니까 1번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였더라 이 정도면 안 돼. 보고 바로 이게 대칭 함수고 주기 함수구나. x축 대칭인 x축 대칭의 함수가 아니지. y축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여기 문제가 몇 쪽에 붙어 있냐면 실수 개념 익힘 1번을 봅시다. 이게 149쪽에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래.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 이 말은 정역 공역이 다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 뜻이에요. 중에 일단 1대1 함수를 찾아볼까?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지. 일단 기억 계속 감소만 하고 있죠. 기억되지? 그리고 니은도 계속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니은도 돼요. 근데 디귿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럼 아니지. 탈락. 근데 리을은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근데 얘도 계속 증가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도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미음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함수이긴 할 때 1대1 함수는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비읍은 상수함수죠. 근데 얘는 증가 감소가 없잖아. 모든 값이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데 당연히 1대1 함수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찾으래. 1대1 대응이려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y축을 그래프가 다 덮어줘야지. 그럼 기억되는 거지 딱. 근데 니은은 1대1 함수이긴 한데 함수값이 다 음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리을은 1대1 대응이네. 그렇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또 나왔네. 리을이지? 상수함수는 비읍이 될 거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익힘 2번. x에서 y로의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fx는 1대1 대응이고 상수함수고 gx가 hx는 항등함수래. hx는 항등함수네. 그러면 같은 값으로 그대로 대응돼야지. 무슨 얘기냐면 h가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hx는 x가 되는 거고요. h0이 0이고, 아이고, F를 썼네. h0은 0이고, h1은 1이고, h2는 2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가보면, F0, G1, G2 다 똑같다며. 근데 H2는 2여야 되거든. 그쵸? 근데 GX는 또 상수함수라며. 그럼 GX는 값이 일정해. 근데 G1이 2면 이게 값이 2로 일정하다고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fx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0, 1, 2, 0, 1, 2가 있는데 f0은 2여야지. 그럼 2는 0은 2로 가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1이 0이나 1로 가야 될 거고요. 2도 0이나 1로 가는데 같은 걸로 못 가지. 그러니까 f1이 2인데 f0이 인데 f1이 만약에 0으로 가버리면 1이 2는 1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는 f1이 1이면 f2가 0이 돼야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와보면 f1 플러스 2 f2 이게 f0이래. 근데 f1 플러스 2 f2가 f0이 2잖아요. 그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F1이나 F2나 0 아니면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2가 되는데 이게 1이고 0이면 2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1은 0이고 F2는 1이 돼야 되죠. 그치? 끝났네. 그치? F2는 1, G는 상수함수였으니까 2, H2는 항등함수니까 2. 그 다음에 익힘 3번 별표 칩시다. 매우 중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함수예요. 문제예요. 봐.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봐봐. 1대1 대응이려면 얘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그치? 근데 첫 번째 A가 양수면 이 fx가 ax 플러스 b일 때 이렇게 길게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정역이 0부터 1까지거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공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잖아. 그럼 치역도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여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려면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2가 나와야지. 그래야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은 2가 돼야 되죠. 근데 F0이 B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F1은 A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2여야지. A는 3이 되겠죠. 그치? 근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이때 fx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은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지겠지. 여전히 경역은 0부터 1까지라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치? 근데 얘도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더 작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나와야지. 그래서 얘는 F0이 2고요. F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F0은 B인데 요게 2고요. 그럼 B는 2고 F1은 A 플러스 B인데 요게 2인데 요게 마이너스 1.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역시 중요합니다. 매우. 3번하고 같은 유형이잖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범위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게 뭐야 돼? 1대1 대응해야 된다고. 1대1 대응. 그럼 얘도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죠. 근데 이거 기준이 되는 지점이 x가 0보다 크냐 작냐잖아. 좀 봐봐. 이게 0이고요. 이게 x축, y축.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쪽 범위지, 이쪽 범위. 왜 이래? 오른쪽이지, y축 기준으로. 그때는 2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는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2인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도 역시 y절편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음수여버리면 이렇게 그려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지. 계속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되잖아. 그쵸? 이 말은 요 x가 0보다 작을 때 요 직선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2-a는 0보다 커야죠. 그러면 a는 2보다 작아야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을 때 항등 함수가 돼야 돼. 그럼 fx는 x가 돼야 되죠. 그러니? 그러니까 같은 걸로 대응돼야 된다고. 근데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이게 항등 함수로 나오려면 이게 x가 돼야지. 이 말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조립제법 해야지. 1 대입하면 5 플러스 6이니까 딱이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되지? 그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이게 0이려면 x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근데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항등함수가 된대. 그럼 만약에 x가 원소가 1이야. 이런 식으로. 1은 1로 간다는 얘기니까 되는 거지. 그럼 3일 때도 되는 거지. 2일 때도 되는 거고. 근데 x가 1, 3이야. 1, 3에서 1, 3으로 간대. 그럼 1은 1로, 3은 3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잖아. 가능하잖아. 결국은 우리가 찾는 집합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3으로 만들어진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니네.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개에서 7개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6번은 함수의 개수인데 기본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함수의 개수는 세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봐. A, B, C가 있고요. 1, 2, 3이 있대. X에서 Y로 그냥 함수의 개수래.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거 1, 2, 3으로 3가지 가능하죠. B도 1, 2, 3으로 3가지 가능하고요. C도 1, 2, 3으로 3가지 가능하니까 3의 세제곱개 가능한 거고. 그리고 2번 1대1 대응해야 돼. 그러면 다 다른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가 갈 수 있는 건 일단 3가지인데 B는 A가 만약 1로 가면 B는 1로는 못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건 3개인데 B는 A가 간 걸 제외한 2가지가 가능한 거고. 그럼 C는 남은 하나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6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이 원소 세 개가 다 하나로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로 몰려가든지 2로 몰려가든지 3으로 몰려가는 거 세 가지만 가능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데 몇 페이지냐? 그 마플 특강 있죠? 155쪽. 보시면 여기에 y는 절대값 fx랑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요게 월등히 중요해요. 응?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전체에 다 있다고. 알겠니? 얘는 근데 원래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 푸는 게 맞고요. 생각이 안 나면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절대값 2x-1이 있대. 응? 얘는 x가 2분의 1 이상이면 2x-1이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2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래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이상이면 2x-1이고 이렇게 2분의 1보다 작으면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2x-1이 요 2x-1을 2x-1을 x축 대칭시킨 거잖아. 그 y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그리면 돼요. y는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y는 fx를 그려. 그대로. 절대값 없는 거.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y는 fx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얘네들. 얘를 x축 대칭시켜서 접어 올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밑에 건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를 그리래. 그럼 y는 절대값 그냥 x제곱 마이너스를 먼저 그려.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x축 아래 부분 있죠? 얘를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꺾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거고.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절대값 중에 우변이 전체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일단 절대값을 없애고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시켜서 올려버리면 된다고.